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인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는 이제 겨울 오셨는데 이제 여름 옷으로 왔습니다. 네, 작년 3월이었죠. 예, 그때 좀 추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 해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예. 정말 이렇게 N장로로 사시는 분이 있구나.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뭐 하고 계신지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좀 많이 개편을 해서 제가 먼저 뭐 유튜버. 유튜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상을 제작하는데 요새는 이제 웹드라마 쪽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뭐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또 분야의 채널에 투자를 해서 또 같이 채널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식 채널에서 나왔던 영상 중에서 괜찮았던 것만 뽑아 가지고 웹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교육 관련해 좀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요새 교육 관련된 또 새로운 영역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책도 또 나오셨고요. 책도 나오고. 작가님도 되셨고. 간단하게 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쓰기에는 막 엄청난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룬 업적이라고 해봤자 그냥 제가 스스로 경제적 자유 정도가 된 거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수십억을 모아야지만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건 의미가 아니다. 뭐 매달 얼마나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이제 그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준비했다. 뭐 자산은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정보 전달 책만 썼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왜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운이 좋다라 생각했는데 그 운도 몇 번 연속 되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스스로 공통점을 좀 빼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방법들로 됐었던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재밌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쉽고 편하게 돈 버는 방법들을 많이 좋아하셔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죠. 예, 근데 그 트렌드랑은 전혀 다른 거. 이제 좀 힘들고 고생해서 하지만 돈은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책을 썼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돈 버는 방법. 예, 대신에 성공 확률은 높은 방법. 몸은 힘들지만 벌 수 있는 확률은 높은 방법. 그쵸. 어떻게 보면 몸테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확한데 몸테크가 책 제목이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쓸 걸 그랬네요. 몸테크. 예. 지금은 책 이름 뭘로 됐어요? 세븐으로 했어요. 왜 세븐이에요? 제가 7일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걸린 시간이 7년이었어요. 7년. 예,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이 자산을 불려나갔는지, 그래서 이제 7인 거고 방법을 7가지로 쪼개서 이렇게 또 얘기했었고,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세븐이었었습니다. 에? 세븐이 별명인 사람이 흔치 않은데요. 장기자랑에 이제 그 춤을 췄죠. 예, 세븐의 춤을 췄었죠. 예. 예, 그래서 세븐이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세븐이셨구나. 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의미는 좋은 의미로 합시다, 우리. 그래서 뭐냐면 럭키 세븐. 그 7가지의 방법 중에서 예. 다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볼까요? 구독자분들한테 딱 소개해 주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재테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자산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알려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출발선이 굉장히 좀 뒤로 미뤄졌던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 사업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15살부터 완전히 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힘들 수가 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땡겼냐면 시간 압축법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시간 압축법. 이거 예. 책에 나온 얘기예요? 책이 나옵니다. 대학교 보면은 뭐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시간이 8시간, 그리고 보통 이제 8시간은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대학 시절입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해서 낮에는 대학생으로 살자. 네. 밤에는 직장인으로 살자. 그렇게 되면 대학교 4년, 직장생활 4년, 8년이라는 시간을 4년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돈을 벌면서 다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뭐 많은 추억들을 가지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돈을 다 벌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면서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친구들과 속도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인생을 고민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25세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고민이 들어요. 2년 동안 세월을 병장 월급 10만 원 받아서는 도저히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장교로 학사 장교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군대 기간은 39개월이 되겠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신청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병사로 갔을 때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면 저는 군 복무랑 직장 생활을 또 합쳐서 병행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28살에 제대를 했는데 네. 20살부터 28살까지 돈을 안 번 시절 없이 계속 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대학교 4년 때 돈을 못 벌고 또 이제 군대 있을 때 2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거의 한 8, 9년 동안 실제로 돈 버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8, 9년을 계속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이라는 게 있고 현금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산을 늘리려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현금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남들이랑 똑같은 거 다 해가지고는 이 현금 소득을 늘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채워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본인의 여가 시간, 소비 시간들을 다 버리세요. 28까지는 어찌 보면 수익을 늘리는 일이었고 예. 그리고 그거를 잘 짠택하면서 예. 잘 모아서 쌓는 일종의 종잣돈 만드는 기간. 그럼 이제 28살에 그 돈으로 이제 뭘 시작한 거예요? 우선은 그 27, 8살 때가 주식에 물려있던 시기였었거든요. 주식은 진작부터 하고 계셨고 아, 그럼요. 물려봐야 압니다. 주식의 소중함은 아는데. 몇 년 물려 있었어요? 22살에 본격적으로 사서 일찍 하셨고. 제가 수익이 났던 게 29살이에요. 네. 22살부터 물려서 샀는데 또 물리고 샀는데 또 물리고 샀는데 또 물렸는데 네.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을 7년 동안 계속 적립식으로 물려가면서 계속 보유를 한 거예요. 물타기를 7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딱 이제 27살 됐을 때 3천만 원이란 돈이 모였어요. 네. 장교 생활도 하니까 돈이 모였잖아요. 이제 근데 사람이 물리다 보면은 이제 주식에 주자만 나와도 막 너무 싫어져요. 그때 마침 외제차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외제차 딜러를 불러서 살려고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딱 친구가 또 그때 27살이었네요. 7이었네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네.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포로. 갑자기요? 네. 찝찝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제차 딜러 다시 돌려보내고 그 돈을 계속 주식을 안 팔고 그냥 버티기를 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더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건설 경기가 되게 좋아지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건자재 주식이었었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많이 확보하게 됐죠. 지나고 보니까 평범한 스토리에 너무 안 평범한 저 사람 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연의 우연들이었는데 또 네. 한 번의 우연이 또 있었어요. 네. 30살이 됐을 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때 그 습관, 내가 차 살 돈으로 한번 투자했다가 수익이 났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차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그래도 집 한 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이도 이제 30살 다 됐는데 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 해서 봤더니 너무 매력적인 곳에 미분양이 난 거예요. 아무리 봐서 계산을 해서 지도를 보고 임장을 다녀보고 공부를 했더니 여기는 굉장히 호재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때 지역 사람들은 오로지 다른 곳에 다 쏠려 있어가지고 여기를 방치했어요. 네. 미분양이 났어요. 원하는 동 호수를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샀더니 네. 4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한 3, 4년 뒤쯤 돼서 네.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차 살 돈이 되면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또 하는 사업 때문에 차를 바꾸게 됐죠. 예. 근데 이번에 산 차도 7년 된 중고차를 또 샀어요. 그러니까 네. 차 살 돈으로 투자할 때마다 대박이 나니까 차를 못 사요, 지금까지도. 예. 차 살 돈으로 항상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에게 쓰는 돈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 투자 자금을 극대화 시켜서 그거를 주식으로도 투자를 해보고 부동산으로도 투자해보고 다른 데 투자하면서 이거를 이제 약간 불려나가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성공한 투자자들을 봤을 때 되게 공통적인 부분 같아요. 오. 예를 들어 어릴 때 마음으로는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자산도 많은데 왜 차가 왜 이럴까? 한 번은 물어봤죠. 저 차 왜 안 바꾸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소비재를 못 사겠대요. 내가 많은 거 사봤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래밖에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은 예. 성공하기만 한다면 예. 미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 건너 듣기로요. 예. 이 하락장에 대한 콘텐츠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계시다고. 이상하게 예. 하락장일수록 조회수는 잘 나와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거든요. 주식 유튜버계 인버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사회초년생인 30살이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뭔가 붐이 있어가지고 나도 투자 조금 해봤는데 막 올랐다가 막 마이너스 나고 예. 지금 이 순간이 됐어요. 지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비추어 보면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을 잃어도 좋으니까 네. 우선은 잃고 배우고를 최대한 빨리 습득했으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투자 철학. 네. 그러니까 목돈이 모이기 전까지. 제일 투자하다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돈이 다 모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도 그건 반대예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건 리스크가 너무 예. 크고 모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회는 이렇게 항상 오질 않더라고요. 네. 항상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순간적으로 딱 뜨는데 알고 준비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그냥 기다렸다가 끝물에 잡아버리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준비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목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네. 주식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계속 하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예, 왜냐하면 마음 같아서는 이럴 때 더 사고 이럴 때 좀 더 팔고 비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업을 찾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전문가도 할 수 있고 유튜버도 할 수 있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보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네. 누구나 다 알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언제 팔 것인가, 계속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13년 동안 그 펀드 운영할 때 연평균 29% 수익률이 났었고 단 한 해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해도 있었냐면 블랙 먼데이가 터졌던 해도 있었어요. 그때도 손실이 안 난 펀드예요. 이론상으로 네. 이 펀드를 사서 1년 이상 뒤에만 팔았다라고 하면 네. 아무도 돈을 잃지 않았어요. 1년만 가지고 있었어도. 예, 근데 이 마젤란 펀드로 돈을 잃은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올라가는 펀드 속에서 예. 꺾이는 부분 골라서 투자를 그쵸. 한 거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중은 다 언제 사느냐? 탐욕스러울 때 사고 공포스러울 때 팔아버려요. 탐욕대 사서 공포에 판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다 하더라도 네.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파는 것만 반복하면은 계좌는 손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내가 그럼 정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좋은 기업을 사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만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 그러면은 그냥 사서 계속 보유하던가 아니면 이걸 적립식으로 산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 책 나오신 거 많이 팔리도록 예. 응원하고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광고 아니에요. 1, 2, 3, 4, 7. 자. 세븐. 네. 세븐 얼굴 같이 띄워드려도 될까요? 와. 만약에 네. 그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기겁하면 제가 아니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여기 채널 출연할 때 네. 저희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구독자 50만 넘는 주식 유튜버 중에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2명 있다. 그 중에 한 명한테 간다. 이랬더니 네.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얼굴과 세븐 얼굴 사이에 이렇게 딱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정말 짧게 한번 해주세요. 예. 항상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항상 준비를 해놓고 나면은 돈은 알아서 모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추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돈을 조달할 방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